서지연은 토요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죠. 36세의 프리랜서 작가인 지연은 일요일 원고 마감을 앞두고 있었지만 주말 아침만큼은 여유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향긋한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주방에선 남편 강현우가 프라이팬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죠. 39세의 회사원인 현우는 평일엔 바쁜 일상에 치여 살지만 주말만큼은 아내를 위한 요리사로 변신합니다. 일어났어? 조금만 기다려. 오늘은 스크램블 에그에 베이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야. 지연은 식탁에 앉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결혼한 지 5년 매주 반복되는 이 풍경이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죠. 친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너희 부부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현우 씨가 주말마다 요리해준다니 부럽다며 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연은 무언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서랍의 정리가 평소와 다르게 되어 있거나 현우가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가에는 웃음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예민한 성격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작가 특유의 관찰력이 자꾸만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자, 완성. 오늘 점심은 엄마가 오시니까 내가 삼계탕을 끓일게. 현우가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죠. 시어머니 윤말숙 여사. 65세의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품이 있고 고상한 모습이었지만 지연은 그 이면에 숨은 날카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엄마가 또 뭐라고 하신 거 있어? 아니,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아버지는 골프 가신대. 시아버지 강진섭 씨는 67세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달리 과묵하고 가족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편이었죠. 지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부부 사이에 뭔가 거리감이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지연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처럼 정성스레 요리를 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 하지만 가끔씩 휴대폰을 보며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지연은 그런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참, 오늘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스무디 만들어줄게. 새로 산 믹서기로 해보려고. 현우의 말에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배려가 바로 현우의 매력이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숨겨진 소용돌이처럼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균열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재에서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의 방문은 예상대로 피곤했지만 그나마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우가 약속한 대로 스무디를 만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다 됐어. 나와서 마셔. 지연은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연보라색 스무디 2잔이 놓여 있었죠. 블루베리와 요거트가 섞인 향긋한 냄새가 났습니다. 색깔이 예쁘네. 고마워. 지연이 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 표면에 떠 있는 하얀 가루를 발견했습니다. 미세하게 부유하는 입자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죠.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거 뭐야? 하얀 가루 같은 게 떠 있는데? 현우가 고개를 갸웃하며 자신의 잔을 들여다봤습니다. 프로틴 파우더 넣은 건데 잘 안 섞였나 보다. 내가 더 갈아줄게. 아니야, 괜찮아. 근데 프로틴 파우더? 언제부터 넣었어? 요즘 건강 챙기려고. 너도 좀 피곤해 보여서. 현우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지연은 왠지 석연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마셨겠지만 최근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아,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연은 일어나면서 슬쩍 잔을 바꿔놓았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보느라 눈치채지 못했죠.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은 현우의 원래 잔을 들고 마시는 신용을 했습니다. 맛있다. 역시 내가 만든 게 최고야. 밤 10시가 넘자 지연은 졸음이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한 피로감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11시 현우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의 숨소리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거실로 나갔죠.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우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네, 엄마. 오늘도 잘 재웠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통화. 재웠다는 표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자정이 가까워올수록 지연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삐삐삐. 현관 도어락에 전자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죠. 지연은 숨을 죽이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 며느리 깨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충격으로 몸이 굳어버렸죠. 하지만 이성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거실을 살폈습니다. 남자 둘, 여자 셋. 그리고 시어머니. 모두 익숙한 듯 집 안으로 들어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든 채 벽에 바짝 붙어 움직였죠. 서재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살며시 서재문에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 현우가 일하던 책상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바닥에는 초록색 매트가 깔려 있었죠. 6명이 둘러앉아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현금 다발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담배를 피우며 패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따는 날인가 봐. 돈 좀 많이 가져왔지? 시어머니의 말에 옆에 앉은 중년 여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숙 언니, 지난주에 다 따가셨잖아요. 오늘은 제 차례예요. 그래도 이 집이 제일 안전해서 좋아. 며느리는 어차피 깨지도 못하고. 지연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계속 촬영했죠. 그때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뭘 먹인 거예요? 완전히 골아떨어졌나 봐요? 우리 아들이 스무디에 수면제 탄 거지. 내가 시킨 거야. 처음엔 싫다고 하더니 엄마가 도박으로 힘든 거 아니까 도와달라고 하니까 결국 들어주더라고. 지연은 충격으로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 시어머니의 도박을 위해 자신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현우 씨도 참 효자네요. 아내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뭐 어때? 지연이는 착하니까 나중에 알아도 용서할 거야. 우리 아들이 평소에 얼마나 잘하는데. 시어머니의 태연한 말에 지연은 치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만만하게 봤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죠. 그때 또 다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불법 도박 단속이 심하대요. 걱정 마. 여기는 아파트고 난 집주인 어머니야. 누가 의심하겠어?
도박판은 점점 과열되었습니다. 돈이 오가고 담배 연기가 자욱해졌죠. 지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박판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일행들이 떠나고 현우가 서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죠. 지연은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현우가 침실로 들어와 지연의 이마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지연은 속으로 냉소를 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배신 앞에서 사랑이라는 포장지는 너무나 쉽게 찢어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지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어젯밤 찍은 영상을 확인하니 도박 현장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연은 집 안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러다 현우의 서재 서랍에서 수상한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수면제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최근 석 달간 정기적으로 구매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설치된 홈 CCTV를 확인하기로 했죠. 현우는 보안을 위해 설치했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꺼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은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이 하나둘 복구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영상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죠. 현우가 주방에서 스무디를 만들며 하얀 가루를 넣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연이한테 미안해서. 현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 내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것만이 내 유일한 낙이야. 하지만 지연이를 속이는 게 아니야. 그냥 푹 자는 거지. 지연이는 착하니까 나중에 알아도 이해할 거야. 너도 항상 잘해주잖아. 영상 속 현우는 갈등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착하니까 이해할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다음 행동을 계획했죠. 먼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해 법적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 경찰서에 전화해 불법 도박 신고 절차를 문의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인사했죠. 잘 잤어? 오늘은 내가 브런치 만들어줄게.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어제 스무디에 뭘 넣었는지 정확히 알려줄래? 요즘 피곤한 게 이상해서. 현우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프로틴 파우더랑 비타민이야. 왜? 맛이 이상했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앞으로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을게. 현우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은 그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죠. 그날 저녁 지연은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제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법 도박이 벌어지는 시간과 장소, 참여 인원까지 상세히 적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오늘 밤을 기다렸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침실에서 나와 거실 한쪽에 숨었죠. 시어머니와 도박꾼들이 들어왔고
여느 때처럼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새벽 1시 정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서재에서는 비명과 함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현장 검거합니다. 모두 손 들고 나오세요. 지연은 복도로 나가 경찰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증거 자료를 제시했죠. 경찰은 도박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집주인 어머니라고. 그때 침실에서 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지연아, 이게 뭐야? 내가 신고한 거야? 지연은 차갑게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수면제 얘기도 해야겠네. 경찰관님, 이 사람은 제게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경찰은 현우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약물 투여 혐의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했죠. 현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잘못했어. 하지만 정말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줘. 용서? 매주 날 약물로 재우고 집을 도박장으로 만들었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시아버지 강진섭이었죠. 그는 밤늦게 골프장에서 돌아오다가 경찰차를 보고 집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시아버지는 수갑찬 아내와 아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말숙이 또 도박을 했단 말이야? 또라는 단어에 지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털어놓았죠. 30년 전에도 이랬어. 도박으로 집안을 거덜낼 뻔했지. 그때 내가 뒷수습하느라 그 후로 각방을 쓰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날 외면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날 이해해 준 적이 있어? 이해?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현우마저 이 지경으로 만들고 가족의 추악한 진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지연은 이 집안의 어두운 역사를 처음 알게 되었죠. 경찰은 시어머니와 도박 참가자들을 연행했고 현우는 약물 투여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해서 그 집안 내력을 물려받은 거야. 지연은 복잡한 심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죠. 피해자는 오직 자신이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연은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속에는 공허함만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물 투여와 불법 도박 방조,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연은 담담하게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지연아,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강진섭은 한결 늙어 보였죠.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말숙이를 만났어. 정신병원 치료를 조건으로 선처를 구할 생각이야. 지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버님 마음이죠. 하지만 현우 씨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해요. 알아. 그래야 해. 사실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시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시어머니가 처음 도박에 빠졌을 때 이야기였죠. 그때 큰아들 현석이가 15살이었어. 엄마가 도박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서 유학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 지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시아주버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사업한다 정도만 알고 있었죠. 현석이는 말숙이를 용서하지 못했어. 그 후로 한국에 들어오질 않아. 명절에도 제사에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현우한테 더 매달렸나 봐. 남은 아들이라도 곁에 두고 싶어서. 하지만 결국 똑같은 짓을 반복한 거야.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복잡한 심정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현우를 용서할 수는 없었죠. 죄송하지만 전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법적 처벌도 끝까지 추진할 거예요. 그래야지. 당연해. 내가 뭐라 할 자격이 없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시간이었죠. 며칠 후 지연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죠. 그때 현우가 보석으로 풀려나 집에 들렀습니다. 지연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지연은 차갑게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진짜 미안해하는 건 뭐예요? 날 속인 거? 아니면 들킨 거?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돌아서며 말했죠. 당신은 사랑이 아니라 수면제를 선택했어요. 그게 우리 관계의 전부였던 거예요. 현우는 무릎을 꿇었지만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배신당한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현우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원룸으로 이사했고 일상을 되찾으려 노력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주스를 마실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시아주버님 강현석이었죠. 재수 씨, 저는 현우의 형인 강현석입니다.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모든 얘기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시아주버님은 현우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42살의 현석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저도 그래서 20년 넘게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 충격이 크셨나 봐요. 15살 때였어요. 학원비 내러 엄마 지갑을 열었다가 도박장 출입증을 봤죠. 그날 밤 몰래 따라갔다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이 넘은 기억이지만 여전히 생생한 듯 했죠. 아버지한테 말했더니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전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신 거군요. 네. 유학이라는 핑계로요. 사실은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거짓말, 아버지의 방관, 모든 게 싫었어요. 현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현우한테는 미안하지만 동생도 결국 아버지의 전철을 밟았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는 것. 그게 우리 집안의 병폐였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잘못을 덮으려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재수 씨, 아니 지연 씨, 이혼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집안은 이미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미 마음 정했습니다. 현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시는데 저도 반대했어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이번엔 제대로 끝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설 겁니다. 어머니의 도박 전력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지연 씨가 겪은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사님도 아셔야 하니까요. 정말요? 가족인데. 가족이기 전에 옳고 그름이 있어야죠. 2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을 이제라도 하려고요. 현석이 떠나고 지연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니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주스잔을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조금씩 지연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법 도박 개설 및 상습 도박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현우는 약물 투여 및 불법 도박 방조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혼도 성립되었고 지연은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며 지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간의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승리감보다 공허함이 더 컸죠. 지연아. 돌아보니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강진섭은 많이 늙어 보였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현우도 말숙이도 이렇게 만든 건 결국 내 책임이야.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알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현석이가 이번에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단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됐구나.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죠. 현우가 쓴 편지란다. 읽는 건 너의 마음이지만 현우가 전해달라고 해서. 지연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난 후 벤치에 앉아 편지를 열었죠. 지연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를 사랑한 건 진짜였어. 단지 그 사랑보다 엄마에 대한 걱정이 더 컸을 뿐이야. 비겁한 변명이지만 난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내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지연은 편지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현우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한 달 후 지연은 새로운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을 쓰기로 했죠. 편집자가 물었습니다. 제목은 뭘로 할까요? 일요일의 배신이요.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거짓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부엌에 서서 주스를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블렌더에 과일을 넣으며 중얼거렸죠. 하얀 가루 없는 진짜 주스야.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때론 가장 큰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지연은 독백했습니다. 사랑이란 주말 요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속에 무슨 가루가 들어있는지도 모른 채 삼킬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만든 건 사랑이 아니라 수면제였다. 주스를 한 모금 마신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진실을 마주한 용기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